고기는 어디 있어? 이런 밥을 누가 먹어? 박태식이 밥상을 엎으며 소리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던 아내 정순자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내일 이혼하자. 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요. 신나서 이혼해 줄게요. 순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순자의 놀라운 반전 인생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 여인이 있었습니다. 58세의 정순자였죠. 30년 넘게 이어온 아침 준비가 몸에 밴 순자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박태식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장을 보지 못해 반찬이 부족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전통시장까지 걸어서 1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길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채소와 생선을 골랐죠. 어서 와요, 순자 씨.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얼마예요? 순자가 물었어요. 한 마리에 5,000원이에요. 아주머니가 답했습니다. 순자는 지갑을 열어보더니 망설였어요.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나만 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금치 한 단에 2,000원, 두부 한 모에 1,500원. 계산을 하고 나니 지갑이 거의 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바로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였어요. 고등어를 구우며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두부도 부쳐서 양념장을 만들어 곁들였죠.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예쁘게 담았어요. 7시가 되자 딸 수민이 일어나 세수를 하러 나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수민이 말했어요. 괜찮다. 빨리 밥 먹어. 순자가 답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밥 다 됐나? 네, 나오세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태식이 얼굴을 찌푸리며 식탁에 앉았어요.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아직 술이 덜 깬 모양이었습니다. 밥상을 내려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소리예요? 순자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고기는 어디 있어? 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등어 구운 거 있잖아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니, 제대로 된 고기 말이야.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 말이야. 태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돈이 모자라서 못 샀어요. 이번 달에 전기세랑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태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매일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집에 와서 이딴 밥을 먹으라고? 그러면서 태식은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어요. 수민이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도 엄마 편이냐?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라고? 태식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밥상을 한쪽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메웠습니다. 미역국이 바닥에 엎질러지고 반찬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수민이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빠 미쳤어요? 수민이 문을 닫으며 소리쳤어요. 순자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오는데 이게 밥이냐? 밥이냐고? 태식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조심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해? 알겠어? 태식이 화를 내며 양복을 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혼자서 바닥을 닦았어요. 엎질러진 국물과 밥알들을 걸레로 닦아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순자는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태식이 변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식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오더니 현관에서 다시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녁엔 제대로 된 밥상 차려놔. 알겠어? 알겠어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식이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수민이 방에서 나와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괜찮다, 학교 가렴.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웃집 윤만호 아저씨가 담 너머로 목소리를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자가 창문을 열고 대답했어요. 목소리 들렸는데 괜찮아? 윤만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별일 아니에요.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윤만호는 62에 은퇴한 식품연구원이었는데 혼자 살면서 순자네 집 상황을 늘 걱정했습니다. 너무 참지만 말고 할 말은 해야지. 윤만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죠. 순자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저녁이 되자 태식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을 하고 온 모양인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밥은? 태식이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차려놨어요. 앉으세요. 순자가 말했어요. 이번엔 삼겹살까지 사다가 구워놨거든요. 태식이 식탁에 앉더니 겨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태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보냈어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밑반찬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수민이 학교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저녁 때 돌아왔어요. 엄마 저녁 제가 만들게요. 수민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할게. 순자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요리 동아리에서 배운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수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이 고마워서 부엌을 내어주었어요. 수민은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두부조림까지 만들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수민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이 골프를 치고 저녁 7시쯤 돌아왔어요. 오늘 골프는 어땠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스코어가 영 안 나와서 기분이 별로야. 태식이 투덜거리며 답했어요. 수민이가 저녁 만들었어요. 맛있을 거예요. 순자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뭘 만들었는데? 태식이 관심 없는 듯 물었어요. 김치찌개랑 두부조림이요. 수민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태식이 식탁에 앉더니 김치찌개 냄비 뚜껑을 열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이게 뭐야? 태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치찌개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고기는?
태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고기요? 수민이 당황했어요. 김치찌개에 고기가 어디 있어? 돼지고기는?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그냥 김치찌개로 만들었어요. 두부조림도 있고요. 수민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야, 이거 사.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야지. 태식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다음엔 고기 넣어서 만들게요. 수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엔? 지금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태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가 나서려 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애를 키우니까 요리도 제대로 못하지? 태식이 순자에게도 화살을 돌렸어요. 수민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면 다야? 이런 밥을 누가 먹어? 태식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김치찌개 냄비를 들어 올렸어요. 이런 거 먹을 바에야 굽는 게 낫겠어? 태식이 소리치며 냄비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가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어요. 수민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 수민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태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다른 반찬들까지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밥그릇도 던지고 젓가락통도 엎었어요.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수민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닥쳐?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라고? 태식이 더욱 화를 냈어요. 순자는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데었지만 참았어요. 깨진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주우다가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아, 피가 나요. 수민이 놀라며 말했어요. 괜찮다. 순자가 피가 나는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이 집 굴러가게 하는데 이게 뭐야? 엄마 손 어떡해요? 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내가 만든 음식 아까웠는데. 순자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고기를 넣었어야 했는데. 수민이 자책했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바닥 청소를 다 마쳤어요. 수민은 울다 지쳐서 방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순자는 베인 손에 밴드를 붙이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태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뭐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태식이 차갑게 말하며 종이를 던졌어요. 이혼 서류가 순자 앞에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순자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밥도 제대로 못 차리는 여자랑 뭘 어떻게 살아? 태식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이 뭐가 대단해? 앞으로 30년 더 이렇게 살 순 없다고.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이혼 서류를 바라봤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내일 구청 가서 접수해. 태식이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자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순자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거칠어진 얼굴과 굳은 손, 그리고 눈가의 주름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순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산 건가?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30년 동안 가정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이혼 서류를 챙겼습니다. 구청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차린다. 순자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구청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 몇 개만 찍으면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버렸어요. 순자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식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언제 나갈 거야? 태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빨리 나가. 이 집은 내 명의야.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위자료? 당신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건데 무슨 위자료? 태식이 비웃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순자가 반박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 뭘 잘못 안 했어? 태식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일산 전통시장 근처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고작 10평도 안 되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이웃 윤만호가 이사 도우미를 자처했습니다. 순자 씨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윤만호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태식이가 너무 심했어.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봐. 윤만호가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순자야 그래도 남편인데 다시 만나봐. 김치를 파는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순자가 답했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살기 힘들 텐데. 생선가게 순이가 걱정했습니다. 애들한테 연락은 해봤어? 순이가 다시 물었어요. 수민이는 대학교 때문에 바빠요. 괜찮아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말들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며칠 지나니 현실이 냉혹하게 다가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58세의 여성을 써주는 곳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트 계산원 모집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어요. 죄송한데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마트 점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문제인가요? 순자가 물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요. 점장이 변명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도 젊은 사람을 원한다며 거절당했어요. 아줌마 미안해요. 우리는 20대 애들만 뽑아요. 식당 사장이 말했습니다. 공공근로라도 해보려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죄송한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요. 공무원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대기 순번이 몇 번째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앞에 계세요. 공무원이 답했어요.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요, 몇 달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몇 달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순자가 답답해했어요.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시고요.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몇 살이세요? 순자가 물었어요. 72이야.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안 힘들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뭐.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저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순자는 생각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200만 원 남짓이었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몇 달 버티기도 힘든 돈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낡은 공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레시피 노트였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어머니의 정성스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돼지갈비 양념장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밑반찬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간장 2컵에 설탕 1컵, 마늘 다진 것 반컵, 배간 것 1개, 생강 조금, 참기름 2스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이 양념장은 우리 집만의 비법이란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기억이 났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이걸로 돈을 벌어도 좋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레시피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거라도 해볼까?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왔어요. 돼지갈비 2kg와 양념 재료들을 샀습니다. 돈이 아까웠지만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레시피대로 천천히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간장의 짠맛과 설탕의 단맛, 마늘의 매운맛이 조화를 이뤘어요. 갈비에 양념을 발라 하룻밤 재웠습니다. 다음 날 구워서 맛을 보니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었어요.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순자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윤만호에게 갈비 한 조각을 가져다 줬어요. 순자 씨, 이거 어디서 샀어? 윤만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순자가 답했어요. 정말? 이거 장사해도 되겠는데? 윤만호가 감탄했습니다. 장사요? 순자가 되물었어요. 맛이 정말 좋아. 이런 갈비 시장에서 본 적 없어. 윤만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 해볼까요? 순자가 윤만호에게 물었습니다. 해봐야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윤만호가 격려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비법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윤만호가 순자를 일산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장 구석진 곳에 작은 점포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여기 어때? 윤만호가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해. 월세도 많이 안 나와. 윤만호가 설명했습니다. 월세가 얼마나 돼요? 순자가 물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야.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윤만호가 답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금은 빌려줄게. 윤만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갚아요? 순자가 사양했어요. 장사 잘 되면 갚으면 되지 뭐. 윤만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순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순자푸드라고 적었어요. 윤만호가 글씨를 써줬습니다. 이름 좋네. 기억하기 쉬워. 윤만호가 말했어요.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두 명 정도만 들렀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돼지갈비 양념 반찬이요? 1인분에 3,000원이에요. 순자가 답했어요. 비싸네. 다른 데는 2,000원인데. 할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맛보고 가세요.
다른 데랑 달라요. 순자가 조금 떼어서 드렸어요. 할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끝에 새로 생긴 반찬집 가봤어? 김치집 영숙이가 물었어요. 아직 안 가봤는데 어때? 생선집 순이가 답했습니다. 갈비 양념 반찬이 정말 맛있더라. 집에서 해먹는 맛이야. 영숙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가봐야겠네. 순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며칠 지나니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갈비 양념 반찬 있어요? 주부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네, 있어요. 얼마나 드릴까요? 순자가 물었어요. 1인분만 주세요. 주부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해 드신 적 있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해보긴 했는데 맛이 안 나더라고요. 주부가 답했습니다. 이건 저희 집 비법이라서 좀 달라요. 순자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주부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해줬더니 반응이 좋았나 봐요. 며칠 후 남편과 함께 다시 왔습니다. 여보, 여기가 그 집이야. 주부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 남편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번 먹어봐. 정말 달라. 주부가 확신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하루에 10명 정도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육만호가 가게에 놀러 왔어요. 어때 장사는? 육만호가 물었습니다. 조금씩 늘고 있어요. 고마워요. 순자가 답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육만호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자꾸 다른 반찬도 달라고 해요. 순자가 말했어요. 그럼 종류를 늘려봐. 어머니 레시피 다른 것도 있잖아. 육만호가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레시피 노트를 펼쳐 다른 반찬들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이소박이, 무생채,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아줌마 오이소박이도 있어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방금 만들었어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이것도 맛있을 것 같네.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저녁까지 가게를 지키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육만호가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어요. 순자 씨, 이거 사업을 키워봐. 사업이요? 순자가 놀랐어요. 맛이 이렇게 좋은데 이것만으로 끝내면 아까워. 육만호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키운다는 거예요? 순자가 물었어요. 특허를 내보자. 내가 도와줄게. 육만호가 제안했습니다. 특허요? 그게 뭐예요? 순자가 궁금해했어요. 양념장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하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따라해. 육만호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해요? 순자가 신기해했어요. 내가 식품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알지. 충분히 가능해. 육만호가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육만호의 도움으로 양념장 특허를 신청했어요. 몇 달 후 특허가 나왔습니다. 축하해 순자 씨. 이제 정식 사업가야. 육만호가 축하했어요. 그 사이 태식에게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적이 좋지 않다며 퇴직을 권유받았어요. 박 부장님, 요즘 영업 실적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태식이 변명했어요.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요? 상사가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태식은 자존심이 상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태식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 부장 부인이랑 이혼했다며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 것 같던데 요즘 젊은 여자랑 다닌다더라. 다른 동료가 답했어요. 정말? 누구야? 첫 번째 동료가 궁금해했습니다. 모르겠어. 30대 초반이라던데. 두 번째 동료가 말했어요. 그 젊은 여자는 바로 최미연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미연은 순자의 옛 제자였어요. 순자가 오래전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반찬을 나눠줄 때 도움을 받았던 소녀였습니다. 태식은 회사를 그만둔 후 새로운 여자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미연 35살의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미연은 패션 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어디 갈까요? 미연이 태식의 팔에 매달리며 물었어요. 오빠라니 그냥 태식이라고 불러. 태식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좋은데요. 미연이 애교를 부렸어요. 태식은 젊은 여자의 관심에 우쭐해졌습니다. 미연아 결혼하자. 태식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어요. 정말요? 미연이 놀라는 척했습니다. 물론이지. 너 같은 여자 놓치면 안 되겠어. 태식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전 부인은 나이도 많고 요리도 못해. 태식이 순자를 깎아내렸어요. 그 여자랑은 비교도 안 돼. 태식이 덧붙였습니다. 미연은 속으로 냉소했지만 표정은 감췄어요. 그럼 언제 결혼식 할까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하자. 호텔에서 크게. 태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돈은 괜찮으세요? 미연이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퇴직금이 있으니까 걱정 마. 태식이 허세를 부렸어요.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태식은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어요. 야, 이게 내 신부야. 어때? 태식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와, 젊네. 부럽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이전 부인보다 훨씬 예쁘지? 태식이 으스댔습니다. 당연하지. 비교가 안 되네. 친구들이 맞장구 쳤어요. 한편 순자는 순자푸드가 점점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 손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희 성남에서 왔어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순자가 놀랐어요. 소문 듣고 왔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요. 손님이 기대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많이 드세요. 순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6만 호가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 매장을 늘려야겠어. 매장을요? 순자가 놀랐어요. 프랜차이즈로 해보자. 다른 지역에도 분점을 내는 거야. 6만 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걱정했어요. 충분해. 이미 특허도 있고 맛도 검증됐잖아. 6만 호가 격려했습니다. 몇 달 후 순자는 성남과 부천에 분점을 냈어요. 매장마다 대박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KBS 생생정보통입니다. 제작진이 찾아왔어요. 저희를 왜 취재하시려고요? 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이혼 후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PD가 설명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순자푸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주문이 폭주해서 직원을 더 뽑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식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미연과 결혼한 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여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태식이 미연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투자 좀 했어요. 미연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투자를? 뭘? 태식이 놀랐습니다. 주식이요. 곧 오를 거예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태식이 화를 냈어요. 미안해요.
좋은 정보가 있어서 미연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은 계속 떨어졌어요. 손해가 커지자 태식은 미연을 추궁했습니다. 미연아, 도대체 뭘 산 거야? 태식이 다그쳤어요. 잘못 샀나 봐요. 며칠만 더 기다려봐요. 미연이 변명했습니다. 이미 1,000만 원 넘게 손해났어?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미연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연이 친구에게 전화하는 걸 태식이 엿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곧 더 많이 빼낼 수 있을 거야. 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태식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요, 그냥 사는 얘기. 미연이 둘러댔어요. 태식은 이상함을 느끼고 미연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미연의 과거를 알아봤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자가 당신 딸이에요.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태식이 경악했어요. 20년 전에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 맞죠? 탐정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식이 당황했어요. 이 여자가 일부러 당신에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연이 과거에 순자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20년 전 순자가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반찬을 나눠줄 때 미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순자 아줌마 감사해요. 어린 미연이 말했었어요. 많이 먹어라. 튼튼하게 자라야지. 순자가 다정하게 말했었습니다. 미연은 순자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태식에게는 숨겼던 거예요. 태식이 집으로 돌아와 미연을 따졌습니다. 미연아, 정체를 밝혀라. 태식이 화를 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며?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미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이제 알았네요. 미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전 당신 딸이에요. 미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왜 이런 짓을?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당신이 엄마랑 저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미연이 분노를 드러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태식이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20살 엄마를 임신시키고 도망간 게 어쩔 수 없었다고? 미연이 소리쳤어요. 태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엄마랑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미연이 울먹였어요. 미안하다.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미연이 화를 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태식이 물었습니다. 당신한테서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에요. 미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태식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 후 미연은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식은 퇴직금과 집까지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빈털터리가 된 태식은 어디 갈 곳도 없었습니다. 태식은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가져간 돈은 퇴직금 전부와 집 담보대출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태식 씨 대출 연체되셨는데요. 은행원이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태식이 애원했습니다. 이미 3달 연체이신데 더 이상은 힘들어요. 은행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발 일주일만 더요. 태식이 간청했습니다. 안 됩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은행원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결국 태식은 집마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면서 허탈했어요. 30년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됐습니다. 어디서 잘까? 태식이 혼잣말을 했어요. 찜질방에서 며칠 지내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태식이 탄식했습니다. 며칠 후 태식은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현장 반장이 물었어요. 60입니다. 태식이 답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반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태식이 억지로 대답했어요. 하루 종일 시멘트 포대를 날라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사 먹으려다가 돈이 아까워서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익숙한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순자푸드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설마? 태식이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버스에서 급히 내려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정말 순자가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손님이 물었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다른 곳과 달라요. 순자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태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순자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태식이 혼잣말했어요. 가게 앞에 붙어 있는 메뉴판을 보니 돼지갈비 양념이 대표 상품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고기 반찬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태식이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우연히 예전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태식아 잘 지내? 동료가 물었어요. 그냥 지내고 있어. 태식이 대충 답했어요. 우리 회사 요즘 힘들어. 거의 망할 뻔했어. 동료가 말했어요. 왜? 태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납품업체들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 그런데 최근에 순자푸드라는 회사랑 계약했어. 동료가 설명했어요. 순자푸드? 태식이 놀랐습니다. 반찬 전문 회사인데 대박이야.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 동료가 기뻐했어요. 태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순자가 살렸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다. 태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뒤로 태식은 순자의 가게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순자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음식 설명도 정성스럽게 해줬습니다. 이모,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 주부가 물었어요. 저희 집 비법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주부가 다시 물었어요. 어려워요. 재료 배합이 까다로워서.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태식은 그런 순자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태식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태식은 용기를 내어 가게 앞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비와 쓰레기통을 가져와서 가게 앞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누가 청소해줬지? 순자가 궁금해했어요. 혹시 아저씨가 하신 건가요? 직원이 태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순자가 답했어요. 태식은 순자가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워낙 초라해진 모습이라 그런가 봐요. 태식이 생각했어요. 윤만호가 가게에 놀러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순자 씨, 저 사람 누구야? 윤만호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청소해 주더라고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혹시 태식이 아닐까? 윤만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설마요. 태식은 잘 살고 있을 텐데. 순자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윤만호는 가까이 가서 태식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태식이었습니다. 순자한테 말해야 하나? 윤만호가 고민했어요.
그날 저녁 윤만호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그 사람 태식이 맞아. 윤만호가 말했어요. 정말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많이 초라해졌더라. 이제 용서해줘. 윤만호가 권했어요. 용서요?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30년 같이 산 사이잖아. 윤만호가 설득했어요. 심판은 하늘이 하는 법이에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어요. 순자가 덧붙였습니다. 윤만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계속해서 가게 앞 청소를 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와서 깨끗이 치웠습니다. 순자는 그런 태식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식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젖은 몸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비옷도 없어서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어디서 비를 피할까? 태식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침 순자의 가게가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가까이 가지 않았을 텐데 비를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망설이다가 가게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어머, 저 아저씨 완전 젖었네. 가게 안에서 손님이 말했어요. 정말 불쌍하다. 감기 걸리겠어. 다른 손님이 걱정했습니다. 순자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낯익은 뒷모습이었어요. 설마? 순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태식이었어요. 많이 야위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순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태식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던 남자가 이렇게 초라해져 있다니.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순자가 생각했어요. 잠시 망설이던 순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돼지갈비 양념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평소보다 양을 넉넉히 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드세요. 순자가 태식에게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태식이 고개를 들더니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야? 태식이 놀라며 말했어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드세요. 순자가 반찬통을 태식 손에 쥐어줬습니다. 태식은 반찬통을 받으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순자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태식이 겨우 말했어요. 근처 벤치에서 드세요. 순자가 말하고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젖은 몸으로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반찬통 뚜껑을 열어보니 돼지갈비 양념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태식이 뚜껑 안쪽을 보니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낡고 바래진 종이에 순자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요리하자. 태식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결혼 초기에 순자가 요리할 때마다 냉장고에 붙여두던 메모였어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자가 항상 가족을 생각하며 요리했구나. 태식이 깨달았어요. 젓가락으로 갈비 한 점을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순자가 만든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동안 이 맛을 무시해 왔습니다. 태식은 반찬통을 안고 엉엉 울었어요. 비가 얼굴에 떨어지는지 눈물이 떨어지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태식이 후회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아내를 몰라봤다니. 태식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순자의 가게 앞에서 밤을 샜어요. 아침이 되자 순자가 가게 문을 열러 나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태식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순자가 가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자가 따뜻한 차를 끓여줬습니다. 고마워. 태식이 차를 받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어. 미연이가 사실은. 태식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연 씨가 어떻게요? 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내 딸이었어. 20년 전에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태식이 털어놨습니다. 순자는 놀랐지만 침묵을 지켰어요.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였어. 돈도 다 가져가고. 태식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순자야. 정말 미안해.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태식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대신 일은 하셔야 해요.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일? 태식이 물었어요. 시장 청소요. 새벽에 쓰레기 치우고 바닥 닦는 일.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하겠어. 뭐든지 하겠어. 태식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태식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았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기꺼이 했습니다.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시장 상인들이 인사했어요. 괜찮습니다. 태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순자가 밥을 차려줬어요. 간단한 밥상이었지만 태식에게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 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순자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어요. 원망이나 미움이 아닌 조용한 용서가 있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태식이 밥을 다 먹고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순자가 그릇을 치우며 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태식은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어요. 순자의 정성스런 밥상 덕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밥상이 뭔지. 태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순자푸드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어요.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이제 작은 사업가가 아닌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어요. 사장님, 오늘 백호점 개점식이에요. 직원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벌써 100개나 됐구나. 순자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엔 상상도 못했는데.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모두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순자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순자는 성공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순자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주부들의 창업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이 찾아왔어요. 이혼 후에 아이 둘 키우며 살기 힘들어요. 상담받으러 온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순자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요리는 좀 할 줄 알아요. 반찬 가게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여성이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순자가 격려했어요. 정말요?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가능할까요? 여성이 걱정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순자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희망이 생겨요. 여성이 밝아지며 말했어요. 재단에서는 창업 자금 지원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벌써 30명이 넘는 주부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백호점 개점식 날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대형 매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기자들과 방송사 카메라까지 몰려들었어요. 순자 대표님 축하드려요.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가 밝게 답했어요.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만든 음식이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가 추가로 물었어요. 더 많은 분들께 집밥의 맛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순자가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점식이 한창 진행될 때였어요. 입구 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손님 한 명이 물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꽃다발 들고 계시네. 다른 손님이 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관계자인가요? 또 다른 손님이 궁금해했어요. 순자가 그쪽을 바라보니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나이 든 남성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태식이었어요. 많이 늙었지만 분명히 태식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어 있었어요. 태식은 시장에서 청소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태식을 인정했어요. 태식 씨 고생 많으세요. 상인들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태식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오늘은 순자의 큰 날이라 꽃다발을 준비해 온 거였어요. 싸구려 꽃이었지만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태식 씨?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자야, 축하한다. 태식이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 백호점 개점한다고. 태식이 설명했습니다. 고마워요. 순자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전국에 100개나. 태식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많이 늙으셨네요. 순자가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그래도 건강해. 태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시장에서 청소 일하며 지내고 있어. 나름 보람 있어. 태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순자가 다시 물었어요. 이제 익숙해졌어. 오히려 마음이 편해. 태식이 말했습니다. 개점식이 끝난 후 순자는 태식을 조용한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태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태식이 계속 사과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순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내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정말 바보 같았어. 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맛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바뀐 게 아니라 태식 씨가 바뀐 거죠. 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진짜 바보. 태식이 후회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잖아요. 순자가 위로했습니다. 고마워. 그때 밥 챙겨줘서 안 그랬으면 굶어 죽었을 거야.
태식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태식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간단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돼지갈비 양념. 예전과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순자가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네. 태식이 감격스럽게 답했습니다. 태식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었어요. 각각의 반찬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맛있어. 이런 맛이었구나. 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순자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태식이 밥을 다 먹고 말했어요. 천만에요.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밥상이 뭔지. 태식이 깨달은 듯 말했어요. 고기가 들어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음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순자가 조용히 답했어요. 그래, 마음으로 차리는 거구나.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밥상은 고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차리는 거였어. 태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이 더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순자는 여전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태식은 시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순자가 밥을 차려주면 감사히 먹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이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만 자리 잡았어요.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밥상은 비싼 재료나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는 걸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정성이 진짜 밥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태식도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를요. 어느 저녁 순자가 태식에게 말했어요. 고기 반찬이 없어도 괜찮죠? 순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진짜 밥상이야. 태식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